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목요일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나혜란입니다. 참을 수 없는 통증이나 병이 생기면 응급실이나 병원을 찾아가죠. 그런데 정신과 질환은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자기가 스스로 치료할 수 있다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방치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거나 치료 시기를 놓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요. 의사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꼭 병원에 가야 할 정신과 증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흔한 증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냥 뭐 내가 항상 만사가 귀찮다 이런 거 말고요. 뭔가 예전과는 다르게 정말 일상적인 것도 하기 싫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샤워를 한다든지 머리를 감는다든지 또 꾸미기를 좋아하거나 화장을 좋아하시던 분들이 귀찮다고 하시던지 이런 일상생활에 예전과는 다른 정도의 변화가 생긴 무기력증이라면 이게 내가 우울증이 아닌가라고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 병원에 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우울증이라는 것이 꼭 기분이 우울해지고 슬픈 것을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예전과 다르게 내가 여튼 해야 될 일에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이게 우울증이 아닐까 한 번쯤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하루 이틀 그럴 수 있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데 2주 이상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2주 이상 뭔가 변하지 않고 계속 증상이 지속된다면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런 무기력증이 지속되다 보면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자살 시도라고 하는 게 꼭 비단 남의 일만은 아니고요. 뭔가 좀 충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병이 깊어지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자꾸 죽는 것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죽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뭔가 이렇게 죽으면 더 편할까? 이렇게 죽는 방법은 고통이 없을까? 라는 생각이 잦아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사실은 꼭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경우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자살이라는 게 참 뭐 내일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초기에는 자살까지 생각하시지 않을 수 있고요. 다만 어떤 죽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거나 내 주위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반추하거나 이런 증상이 잦아져도 우울증 혹은 병원에 가보셔야 될 초기 증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요. 여튼 죽음에 대한 생각이 좀 많아진다고 생각이 들고 없어지지 않으면 한 번쯤 이것도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분이 처지는 것 말고요. 감정 기복이 생길 수도 있어요. 감정 기복은 누구나 있죠. 이게 평소보다도 너무 기복의 폭이 커지거나 혹은 별일이 아닌데 많이 기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복이 있다는 거는요, 에너지가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막 4시간만 자도 문제가 없어 라고 해서 굉장히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아주 집착적으로 취미 활동에 몰입한다든지 밥도 안 먹고 어떤 생각이나 계획에 몰입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에너지가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을 쓴다든지 조금 어려운 사업 계획을 한다든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상태가 되면 자기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 있고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본인이 발견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주위 사람이 여튼 식사나 잠을 자는 것들이 현격히 줄고 뭔가 과도하게 집착하고 몰입하는 것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흔히 경조증이나 조증이라고 하는 상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병원에 가는 걸 권유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려운 점은 이런 상태에서는 병원에 모시고 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공격적이 되고 난폭해질 수도 있거든요. 또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는 병원에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이 조증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잘 구슬르셔서 뭔가 검사를 받아야겠다, 건강을 좀 체크해 봐야겠다라는 말로 잘 설득을 하셔서 병원에 꼭 데려오셔야 되고요. 이 경우는 오히려 본인이나 주위에 많이 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증상이긴 한데요. 혼잣말을 한다. 또 환청, 뭔가를 내가 소리를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증상이겠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내가 듣는 소리가 없는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소리가 나는 건데 내가 듣는 것인지 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환청을 본인이 듣기 때문에 또 주위에서는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주위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환자가 혼잣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청을 듣게 되면 내가 거기에 응답을 하게 돼서 혼잣말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또 이게 멍 때린다고 하죠. 뭔가 환자가 멍하게 혼자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순간에 무언가를 듣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환청을 듣는 경우가 물론 흔하지는 않아요.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의 증상에서 보일 수 있고요.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환청 증상을 경험할 수 있고, 또 노년기에 어떤 우울증이나 선망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상태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뭐 뇌종양이나 뇌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물론 환청이 들릴 수 있는데요. 여튼 흔한 증상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면 결코 일반적인 증상은 아니니까 이건 정말 꼭 병원에 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치매에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염려인데요. 조기 치매라고 하는 젊은 층 치매도 많이 늘어나면서 30대, 40대 분들도 내가 이거 치매 아니야 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젊은 나이에 조기 치매는 웬만해서 오지는 않아요. 우리가 20대, 30대에 치매가 오지는 않고요. 내가 20대, 30대인데 갑자기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많이 못 잤다든지, 제일 흔한 것은 우울증이 생겨서 뇌 기능이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증의 주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기억장애거든요. 그래서 기분이 많이 좋아진 이후에도 기억력은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치매를 의심해야 될 나이대는 70세 이상에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또 뭔가 일상생활에 자꾸 틈이 생길 때 의심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조기 치매라고 하면 적어도 한 40 정도 이후에 생기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일단 65세 이후에는 우리가 치매는 아니더라도 인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도 인지 장애가 생기기 쉽고요. 깜빡깜빡하거나 뭔가 자꾸 내가 잃어버리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검사를 해보면요, 이런 경우에 특히 본인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가성치매라고 불리우는 우울증이나 스트레스에 의한 인지장애가 많고요. 중요한 거는 이거는 치료가 되거든요. 바로 치료를 해서 바로 좋아질 수가 있어요. 다만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뇌 기능이 계속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치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인지장애, 뭐 깜빡깜빡한다, 병원에 오시는 경우 많은데요. 크게 걱정하시진 말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65세 이후에 생기는 인지장애는 가성치매, 우울증과 연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치료를 받으시면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심각한 증상들을 이야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것 말고도 최근에는 일상에서 받는 흔한 일들로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누구나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굳이 내가 정신과까지 가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저희가 스트레스를 없애드릴 수도 없고요. 또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책을 드리지도 못합니다. 다만 병원에 오셔야 될 사인은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때인데요.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뭐 숨이 턱턱 막힌다든지, 잠을 못 자서 굉장히 피곤해진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두통이 생긴다든지, 이런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지속될 때는 병원에 오시는 게 좋고요. 불안장애라고 할 수도 있고 우울증일 수도 있는데요. 정확한 건 병원에 오셔서 한번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고, 이거는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우리 몸의 이제 자율신경계가 많이 자극이 되고 긴장이 돼서 병이 실제로 온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아주 쉽습니다. 방치할 필요가 없고요. 방치하면 몸도 안 좋아지고 본인만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병원에 빨리 가보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